시간은 끝났고 질의응답 시간인데 아까 제가 15세 이전까지만 얘기를 한 것 같고 15세 이후를 얘기했는데 15세 이전과 이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5세 이전의 육체적인 체험은 15세 이후의 정신적인 체험으로 전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PPT를 보시면 이거는 수업 들을 때 아이들의 심장박동을 체크한 거고 이거는 토론 수업을 할 때 심장박동을 체크한 건데 아이들은 집중을 할 때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심장박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왜냐면은 두뇌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집중을 하니까 포도당과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거든요. 두뇌에서는. 그게 다 연동된 건데 노르아드레날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포도당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뇌에다가. 근데 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만 많이 전달해주면 되나요? 아니죠. 산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당과 산소가 두뇌에서 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겁니다. 산소를 빨리 더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을 하는 아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아이는 심장박동이 더 빨라진다. 수업 시간에. 그런데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여기 디스커션 보이죠? 디스커션. 토론을 할 때 자기가 참여하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남의 수업을 들을 때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잖아요. 렉처잖아, 렉처. 남의 수업을 들을 때는 처음에만 신선해. 처음에 선생님이 와서 뭐 하려고 할 때만 신선해. 이거 몇 분이야? 한 2분? 한 2분 지나면 어떻게 돼? 아, 이건 심장박동수구나. 어쨌건 한 5분 정도 지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초도 효과하고 말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작할 때 한 얘기하고 끝날 때 한 얘기만 생각이 나. 중간에 한 얘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중간에 노르아드레날린이 안 나왔거든요. 집중이 안 됐었거든. 그래서 핵심을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하라는 겁니다. 강의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중간 내용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초도 효과, 말미 효과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건 중요한 거는 15세 이전의 육체적인 체험이 15세 이후의 심리적, 정신적 체험으로 전환이 된다. 15세 이전에 얘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15세 이전은 태교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너 살 때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때 아이가 새끼 토끼를 쫓아가 그 잔디밭에서 그때 나오는 게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그때 심장박동. 왜 토끼한테 지금 흥미거리가 토끼잖아요. 토끼를 막 아장아장 그러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을, 그런 경험을 얘가 어렸을 때 못 해봤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토끼를 따라가 봤던 애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이게 15세 이전에 그 육체적인 체험은 15세 이후에 정신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갈림길이 15세예요. 그래서 15세 이전에는 관계가 중요하고 14세 무렵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드디어 멘토링이 동기부여가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엄마하고의 같은 팀이라고 그 심리적으로 느낄 때 아이가 엄마 아빠가 내 친구야 라고 느낄 때는 야 이제 너가 곧 중2인데 중3인데 너도 이제 마인드 얘기 들어봐서 알겠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공부를 좀 해야 그 다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응? 우리나라 명문대 프리미엄이 앞으로 50년은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그 15세 이전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성취함용으로 간다 이거죠. 근데 15살 때는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두뇌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말이 먹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한테. 어떻게 생각해? 좀 너도 공부를 좀 하는 게 더 네 인생을 위해서 낫겠다고 생각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진심으로 그 아이가 맞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대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나이가 됐을 때 나온다 이겁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의 관계가 좋았고 자기주도성 침해하지 않았고 신체 활동을 많이 시켰잖아요. 스포츠 활동도 시키고
그랬을 때 그 과거의 경험이 몽땅 집중력으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멘토링을 이제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 그럼 절대 부모한테 멘토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의 멘토한테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제3의 멘토가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없어요. 제3의 멘토는 어떤 사람의 멘토냐? 대가 없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줄 때 그때야 비로소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대가 없이 여러분들의 중학생 자녀한테 무료로 과외를 해주고 무료로 카톡을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기도 공부할 게 지금 많은데 명문대생이고 직장인인데 자기 시간을 쪼개서 문자 메시지를 교환해주고 자기 자식이랑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드물게 여학생들은 책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난대요. 이제 독서의 문제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책은 일단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읽게 해도 좋아요. 그게 만화책이어도 좋고 수많은 독서 지도자들이 만화책을 읽히면 상상력이 떨어져요 그러는데 인간의 상상은 끊임이 없습니다. 만화책만 가지고서 공부를 한 애는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림이 없는 걸 해야지. 아주 어렸을 때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글자가 없는 그림만 있는 동화책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대더라. 그건 맞습니다. 왜? 아이가 문자랑 친한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림과 친한 러거그래픽 시대가 있어요. 그림 지각의 시대가 있어요. 그림으로만 모든 것을 인문학도 그림으로 지각하고 모든 것을 어떤 언어의 개념도 그림이나 감각으로 지각하는 나이대가 있단 말입니다. 대략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그림으로 지각을 해요. 그래서 한글 교육은 7세 이후가 좋고 한자 교육은 7세 이전이 좋습니다. 이걸 착각해. 지금 5살짜리 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자 교육을 그림 그리기 형식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자 쓰는 순서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쓰는 순서가 필요 없어. 애들은 딱 그림이야. 그러니까 거꾸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거꾸로 해요. 한글을 먼저 하고 한자를 나중에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치원에서도요 7살이 되면 뭐 급수표가 있든 없든 벌써 받아쓰기를 해버려요. 그럼 뭘 알아야 애가 쓰잖아요. 근데 우리 애만 못 쓰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 창피함을 감수하세요. 감수해야겠어요 이제. 그 한글 받아쓰기를 유치원 때 받아쓰기 못하는 거에 창피함을 감수하시고 그 대신 너는 한자를 잘 알잖아. 오늘 강의를 안 들었으면 감수 못하죠. 못하죠. 부르르 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7세, 8세 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한글을 다 마스터하거든요. 네, 금방이에요. 금방이거든요. 네. 두뇌가 성숙하면 늘 그걸 마스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세 전후가 되면 아이들은 진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이때 논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중3 때까지의 모든 공부를 한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마스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동기부여가 됐을 때 동기부여가 안 되면 마스터가 안 되죠. 두뇌는 이 집중력의 물질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노르아드레날린 집중력의 물질과 도파민은 연동관계가 있어요. 성취감을 맛보면 더 집중하고 싶어요. 더 집중할수록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성취감을 맛보면 더 집중하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맞들린 애들은 무섭게 집중을 합니다. 이게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상태가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진 두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는 로맨스다. 공부 로맨스. 공부 로맨스가 없으면 그 아이는 어차피 고등학교 이후에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공부 로맨스라는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영국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했던 화이트헤드라는 교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12세 이전에 공부 로맨스가 안 생긴 애들은 어차피 연구자나 학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시중에 팔아요. 교육의 목적.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놀이와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3세 이전에는 엄마와의 주 양육자와의 사랑에 빠집니다. 아이들은. 30살이, 아니 30살이래. 3세가 넘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10살이 넘게 되면은 자기를 리드해 줄 만한 어떤 언니, 오빠하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15세쯤 되면은 자기를 사회적으로 성공시켜 줄 만한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충분히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3살 이전에는 주 양육자, 그게 엄마에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할머니도 좋습니다. 기저귀를 적당한 시기에 갈아주고 너무 빨리 갈아줘도 안 돼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합니다. 동영상에서. 3살 이전에는 그 주 양육자와의 사랑, 3살부터 10살까지는 놀이와의 사랑. 놀이와의 사랑에 빠지려면 자기주도적이어야 되고 엄마가 그 아이의 결정권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절을 차려야 되는 레스토랑 같은 데 데려가지 말고 아이들은 늘 호기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에 꽂혀서 말썽을 부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피해를 줄 만한 환경을 가급적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7세 이전, 유치원 때까지. 그래서 마음껏 엄마 아빠가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안정감을 느낀 상태에서 마음껏 탐색하게 하라 이거죠. 놀이하고 사랑에 빠지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낙서하고 그림하고 사랑에 빠지게 하라 이거예요. 7세 이전에는. 근데 그 낙서하고 그림 중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한자라는 거예요. 왜? 한자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7세 이후에 이제 뭐 한글은 얘네들이 이제 기호하고 음성, 그 다음에 그 낱말의 의미를 저절로 파악을 하게 돼요. 두뇌가 발달을 하면서 저절로 해결된다는 얘기죠. 네. 그때까지 그냥 유치원의 그거를 자존감을 살려주면 되죠. 그 대신 넌 한자 공부하잖아. 쟤네들은 아직 한자 공부 안 하는데 우리 얘기는 지금부터 비교하는 게 좋진 않은데 어쨌건 자존감을 그 살려주는 방식으로 그 받아쓰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때가 되면 그냥 너가 다 잘하게 돼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죠. 걱정하도록 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비교해서 걱정하게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취지로 초등학교 때 성적을 폐지한 거 아니에요. 그런 취지였거든요.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잠깐만, 그래서 15세 이후엔 그런 거고요. 어쨌건 그만하죠. 뭐 일단 끊어주세요.